그래서 뭐였지? 뭐 코감기 그러니까 열만 안 나고요. 뭐 코감기, 목감기, 뭐 기침 감기, 뭐였지? 뭐 몸살 감기 다 겹쳤어요. 그래갖고 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한 8알이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예비군만은 뭐예요? 그 종류마다 달라요. 훈련 종류가 한 개가 아니라서 여러 개 있어요. 그것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날 갔던 거는 뭐 사실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데 제가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잠을 제가 한 40분밖에 못 자고 가갖고 이제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나 봐. 근데 이제 옷도 좀 얇게 입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 군복이 보기보다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뭐 여러분 무난하게 잘 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만한 표현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 저기 뭐지? 나이테 지문 그거였죠. 그래서 sensible, sensitive 나왔는데 sensible은 합리적인, 그래서 reasonable과 같은 의미거든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sensitive가 이제 민감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그 지역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이기 때문에가 아니겠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과학자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sensitive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thick와 thinner. 얘는 이제 더 두꺼운 거고 얘는 더 얇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wider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wider는 더 넓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더 이제 얇아진다라는 의미로서 thinner가 맞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highly는 매우, hardly는 거의 뭐뭐 안 하는 건데, 지금 앞내용 if절을 보시면은 왜요? if절을 보시면 자, 나무가 좀 뭔가 가혹한 환경을 경험한다면, 가뭄과 같은 가혹한 경험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잘 성장이 안 된다라는 맥락이 맞겠죠. 그래서 hardly가 정답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됐던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 정직 상자 기억나세요? 그 눈가리 사진 있으면 기부 더 많이 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한번 보는데, 조건은 사실 제가 원래 이걸 한 단어 한 단어 다 따로따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 묶었죠? 몇 개는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하시려고. 네네, 원래는. 그러면은 진짜 근데 저는 이거 선생님 진짜 어려웠어요.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저거는 그냥 할만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봤을 때 내용은 방금 전에 봤죠? 그러니까 그 눈깔 사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 그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감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넛지, 그러니까 넛지라는 게 넌지시 권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넛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봤고 우리가 조건을 봤을 때 동사를 먼저 찾으면 좋을 텐데요. 동사형으로 일단 쓰일 수 있는 게 activated 뭐 이런 동사, 그리고 또 caused 이런 녀석,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지금 동사로 쓸 수 있는 거는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images of eyes near a donation box,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그리고 뒤를 봤을 때 콤마하고 suggesting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여기에 as가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동사 하나는 여기다가 써야 되고 나머지 동사 하나는 여기다가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접속사 있으니까 주어 동사 쓸 거 아니야, 첫 번째. 그리고 여기 images 주어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activated와 caused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우리가 cause 보면 딱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cause, 목적어, 수동사라는 요 구조가 떠올라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그 이제 기부 상자 근처에 있는 눈의 이미지가 활성화한다 아니면 유발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둘이 비슷한 어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해봅시다. 결국 눈 이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더 기부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더 기부하게끔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게 한다, 유발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뒤를 보면은 suggesting, 뭔가를 시사하면서, potential implications이니까 implication이라는 게 암시라는 거였죠. 그러면 잠재적인 암시를 넌지시 던지면서 어떤 거에 대한 암시인지 이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뒷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뒷내용을 보자면
for designing effective nudges to shape people's behavior.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넌지식 권하기를 설계하는 것을 위해서가 되는 거죠. To shape people's behavior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한다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게끔 유도한다라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받아주는 겁니다. 요 행동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요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넌지식 권하기를 설계하는 거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뭐 때문이냐? 그러한 단서의 존재가. 그럼 여기서 그러한 단서가 어떤 단서겠습니까? 요런 단서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단서라는 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눈의 이미지가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야겠죠. 눈의 이미지가 하는 역할은 뭐야? 감시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social surveillance라고 나왔는데 이게 감시란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감시의 그러한 단서의 존재가 사람들의 당연한 inclination 하면은 경향성이죠. 사람들의 당연한 경향성. 뭐에 대한 경향성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경향성. 협동에 대한 경향성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여러분이 일단 접근을 하실 때 내용을 먼저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를 어디다 써야 되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게요. 빈칸 문제인데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고르는 거. 고르는 것 자체는 여러분께서 아마 잘 하셨을 겁니다. 요게 이제 이제 우리가 그 광고의 어떤 약간 좀 뭐랄까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통계의 함정, 광고의 함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스마일리 투 스페이트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요 벗을 기준으로 실제로 그것은 뭐 힘으로 드러났냐면 그 설문조사 자체가 그 이제 덴티스트들, 치과 의사들로 하여금 1개 이상의 브랜드를 추천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일리 투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스마일리 투 스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브랜드도 있고 B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추천을 했는데 근데 얘만을 추천을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추천한 것만큼이나 다른 브랜드들도 추천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정답이 1번이 됐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정답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답지에다가 좀 이렇게 추가로 써놓기도 했으니까 참고적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사실 뭐 좀 구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구문적으로 중요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떤 단어 표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넣었거든요. 첫 번째는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long to 하면은 뭐뭐에 속해 있다. 뒤에 명사가 나오죠. 자동사예요. belong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very 자체가 다양하다라는 뜻이고 얘도 역시나 뒤에 이제 전치사나 이런 애들이 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로 이 very 같은 단어 뒤에 많이 오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표현이 잘 나오거든. 요거 좀 써두세요.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depending on이 잘 나와요. depending on.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에 따라. 그러니까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from A to B가 잘 나옵니다. from A to B. 그래서 A에서 B까지 A라는 범주부터 B라는 범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depending on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조건.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from A to B는요. 구체적인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런 범주에서 이런 범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depending on이라는 녀석이 이어지고 있죠. context of language use. 그래서 언어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언어 사용의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표현 자체가 결국에 조건이죠. 조건.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단어의 의미가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법이죠. 왜냐면은 여기에 주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핵심은 뭡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조동사 파트 때 조동사의 과거형 자체가 가정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자, 만약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how to get to your local shop. 여기서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건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get이라는 단어 좀 알려줄게요. 얘도 좀 필기해주세요. get이요 1, 2, 3, 4, 5형식에서 다 쓰이거든요. 근데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알려줄게요. 자, 1형식에서 쓸 때 그냥 1형식이었어요. 1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보통 이제 두 가지 일단 해석을 먼저 써드리자면요 도착하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표현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get 뒤에 어떤 there가 좀 많이 나옵니다. get 뒤에 there.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to 명사가 나오는데 이때 명사는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get to your local shop이라고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왔어요. 자, 1형식, 그 다음에 이어서 2형식 버전. 2형식에서의 get은요, 뭐뭐해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해지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get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명사 보호를 쓰진 않아요. 형용사 보호가 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로 비교급이 좀 잘 나와요. 비교급 형태가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get 뒤에 비교급을 쓰면요 더 뭐뭐해지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점점 더 뭐뭐해지다. 약간 점점 진행되면서 변화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get 뒤에는 주로 비교급이 오지만 당연히 형용사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 보호가 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형식 오는 경우 이거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공공간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 3형식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바로 얻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얻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요 이게 바이와 비슷하게 사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많이 써요. 사다, 구매하다 이 의미로도.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하죠. get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4형식. 4형식은요 우리 4형식이라는 거는 수요 동사잖아. 뭐뭐해 주다잖아요. 그래서 얻어서 주는 거거든요. 얻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얻어다 주다인데 얻어다 준다는 건 사실상 가져다 준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et 반목 진목 버전으로 쓰는데 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4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형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요 줄 자리를 바꾸고 사이에 뭘 씁니까? 전치사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쓰죠. get은요 for를 씁니다. 그래서 직접 목적어, 부정 목적어 사이에 for 이렇게 나온다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형식. 5형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준사역 동사.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사역 동사 have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5형식 구조니까 g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투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PT를 씁니다. 당연히 둘의 차이점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예요. 얘는 능동, 얘는 수동. 됐죠? 그래서 get이라는 녀석의 쓰임새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필기가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넘어갈 건데 우리 오늘 할 파트가 그 구시 이쪽에 있는 접속사를 볼 거거든요. 접속사. 책에 있는 거는 사실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필기할 건 좀 분량이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딱 빈 페이지니까 요 상태에서 필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도 돼요? 다 쓰셨어요? 텐션을 좀 올려서 수업해야 되는데 아직 텐션 올리기는 조금 힘드네. 조금 노력해볼게요. 자, 접속사 파트 보겠습니다. 접속사 파트. 아, 잠깐만요. 우리 토요일날 우리 수업이 6시에 끝나나? 맞죠? 6시에 끝나면 안 되겠다. 시간이 안 되겠다. 아니 저기 뭐야 다음 주부터는 저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정규 시간표로 간다고 제가 어제 공지했었죠. 네. 정규는 언제 끝나요? 응? 정규는 언제 끝나요? 정규는 언제 끝나냐고? 세션 제비 들어오기 전까지겠죠. 아니 정규 시간 토요일 날. 끝나는 끝나는 시간이요? 5시요. 토요일에. 2시 반에서 5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월수금반의 이제 중산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이 첫 타임이에요. 첫 타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친구들이랑 끝나고 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단체로. 저희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아니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셔서 드시는 게 낫잖아요. 그죠? 배고파요. 오늘 어차피 저기 뭐냐 너네
그 영작 테스트도 보고 하면은 시간도 들고 그죠? 맛있는 거 사주시면. 잠깐만 인당 10,000원으로 잡으면 10만 원 사이. 아 마침 희찬이 없을 때. 아니 하실 때. 아 마침 희찬이 없을 때. 지우는 생기니까. 너무하네 진짜. 그건 아니었는데. 지유는 다음 주에 복귀할 건데. 근데 아무튼간 그러니까요. 아무튼간 아홉 명. 너무하네 진짜. 그 여기 이제 제가 이근방에 있는 웬만한 데는 다 먹어본 것 같거든요. 이근방에 있는데. 네, 이제 5년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싸움의 모습 어디였어? 그 저기 보쌈집이요? 아니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먹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근방 기준으로는 여기 근처에 있는 그 미텔인가? 거기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에는 거기 가서 한번 밥 먹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야죠. 이제 뭐 아니 늦은 시간에 굳이 나랑 밥을 먹고 싶어요.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밥을. 자, 너무해. 역반을 사주면서 이름은. 그러면 저기 이따 잠깐 오늘 몇 시에 끝나죠? 수업이? 7시에 끝나죠. 너네 근데 저기 영작 테스트 하면 7시 한 반쯤에 끝나겠죠? 오늘 말고 딴데 안 돼요? 뭐가요? 토요일에 가요. 화요일은 안 되죠 시간이. 제가 뒷타임에 수업이 연장됐어요. 토요일은 니네 빨리 가야지. 6시에 끝나면 빨리 하고 가야지. 또 있어요. 어? 또 있어요. 그럼 안 되겠네 어차피. 아니 1시간 동안. 아니 근데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특히 토요일은. 뭐 오늘은 뭐 괜찮긴 토요일에 한데. 스케줄 있는 사람. 화요일은 내가 안 된다니까. 토요일. 토요일 날? 토요일은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아들내미랑 놀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오늘 저기 이렇게 하죠.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죠. 이따가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가서 밥 먹죠. 갈수 있는 사람 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좋아요. 얘들아 빨리 손 들어. 무지도 갈 수 있고. 잠깐 너무 많아지는데 잠깐만 얘들아. 손 들 들어도 돼.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하지 만났잖아. 거기 먹을 때. 근데 지난번에 먹었는데 또 먹기 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단체로 갔을 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때 밥 먹는 시간 저녁 시간대라 잘 없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아니 뭘 말씀드려. 어쨌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자 갑시다. 접속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접속사 파트는요. 유닛 19, 20이 자 부사절 접속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나한테 왜 묻고 내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책에 있는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도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에 없는 내용도 좀 설명을 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접속사의 일단 개념은 사실 생략을 좀 하고요. 역할이라고 제가 하면 접속사요. 첫 번째부터.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정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연결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좀 세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일명 뭐라고 하냐면 정렬 구조라고 하죠. 정렬 구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한다. 이게 간혹 책을 보면은요, 좀 설명이 잘못 나와 있는 게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연결한다. 또는 ing는 ing끼리, 동사원형은 동사원형끼리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사 한 단어가 있고요, and 나오고 만약에 부사 구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단어고 얘는 구잖아요. 그럼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냐? 연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어와 구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앞에 ing형이 나왔어. 분사가. 그리고 and가 나오고 뒤에 pp형이 나왔어. 얘도 분사야. 그럼 이게 안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면은 같은 품사니까요. 둘 다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연결할 때, 즉 연결 구조를 만들 때 기본은 뭐냐면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무조건 1순위예요.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동일한 형태니 그 다음에 단어끼리니 이런 거는 다 2순위예요. 다 2순위. 1순위는 무조건 뭐다?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한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요, 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절을 만드는 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요, 종속절을 만드는 겁니다. 종속절.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저 종속절이 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절이라는 녀석에는 이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절이 있고요. 종속절이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일단 개념을 먼저 잡을 건데, 여러분 절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 뭐예요? 절이란 개념이? 주어와 동사. 그냥 쉽게 말하면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됐어? 이건데요. 자, 여기는 쓰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절이라는 걸 얘기할 때 구와 절을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라는 거는 이제 구와 절은 어쨌든 둘 다 단어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이 덩어리를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 하죠. 근데 여기 안쪽에 요 안쪽을 살펴봤을 때 주어 동사가 안 들어 있으면 구라고 부르고 주어 동사가 들어 있으면 절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와 절의 개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럼 우리가 아무 단어나 두 단어 합치면 구나 절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구와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 그러면 이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의 대표가 뭐냐면 가장 대표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전치사는 명사와 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많이 말하죠. 그렇죠? 왜냐면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형태가 대표적인 구니까요. 절을 만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요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종속절이에요. 종속절. 자, 그래서 이렇게 구와 절이라는 개념에서는 각각 아무 단어나 합쳐서 구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와 함께 어우러지면 이때 우리가 이걸 구 또는 절 이렇게 부르는 거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절이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절과 종속절이 있죠. 어쨌든 둘 다 절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둘 다 주어 동사는 들어 있습니다. 맞죠? 일단 절이니까요. 근데 주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요 절이 주라는 거예요. 주, 메인이라는 소리야. 메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요 녀석이 메인인데 감히 얘를 이끄는 무언가가 존재하겠느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절 앞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종속절이라는 건요, 종으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종이야, 종. 노예야, 노예. 그러면은 노예를 이끄는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절 앞에는 뭔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주절은 주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이끄는 녀석이 안 나오는 덩어리. 종속절은 이 덩어리 앞에 이끄는 어떤 녀석이 나오는 덩어리. 이거를 종속절이라 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 혹시 아는 사람? 하나는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일단 접속사. 전치사요?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관계사. 관계사. 좋아요. 마지막 하나. 뭐더라? 하나 더. 잠깐만요. 맞아요. 의문사. 오케이. 이렇게 세 개가, 세 개. 그러니까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가 하는 역할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즉 병렬 구조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거를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 이렇게 종속절을 만드는 접속사를 얘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언제나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등위절을 만드는 것과 종속절을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접속사를 배울 때는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배워야겠죠.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건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좀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등위 접속사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박스로 보여볼게. 흰색 박스가 두 개가 있어. 이 박스가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문장이야. 그러면은 등위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야. 다리 역할만.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종속 접속사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종속 접속사는요, 제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역시나 둘 다 문장입니다. 문장.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합쳐지는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위에 거 등위적 속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개 다리로 연결하는 느낌이라면 종속적 속사를 이용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그럼 이제 우리가 접속사를 어디다가 쓰니까 여기 파란색 요 자리에다가 접속사를 쓰는 거야. 등위 접속사는요. 그럼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사를 어디다 쓰는 거냐? 요 자리 여기 경계면 자리에다가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림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따 뒷부분에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 볼 건데 간접 의문문 볼 때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하나씩 등위 접속사부터 볼 건데 지금 책에는 등위 접속사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는 게 94쪽에 나와 있는 상관 접속사가 있는데 이 상관 접속사는요 등위 접속사의 한 아류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파생된 버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여기 2번의 등위 접속사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등위 접속사에서의 포인트는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포인트가 뭐다?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위 접속사에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굳이 하나 추가하자면요 스위치 정도. 근데 스위치보다는요 병렬 구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고등부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일단 등위 접속사의 이제 종류부터 보자면요. 종류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and랑 but이랑 or, nor 이런 애들이 있죠. 사실 얘네들도 있는데요. 얘네 말고 약간 다른 종류의 등위 접속사도 있어요. 두 개가 더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so라는 녀석과 for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얘네도 등위 접속사에 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위에 쓴 네 마리랑 아래 쓴 두 마리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위에 쓴 네 마리는요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병렬 구조를 만들진 않아요. so나 for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so나 for 같은 경우는요 주로 문장끼리 연결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끼리 연결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콤마 찍고 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고 콤마 찍고 for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오고 이런 식.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보통 so나 for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and, but, or, nor, so는 의미를 다 알고 있지만 for는 좀 잘 모를 수 있죠. 접속사의 for는요. 접속사의 for는요 왜냐하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됐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죠. 앞에 콤마가 붙습니다. 얘네들 앞에는 콤마가 붙어요. so 앞에 또는 for 앞에요. 됐죠? 그리고 당연히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스위치. 사실 이 스위치 알면은 상관 접속사가 같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우선은 제가 이 so랑 for를 제외한 and, but, or, nor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and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and B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하나씩 쓰자. 일단 A and B는요 기본은 복수 취급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복수 취급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수 취급되는 경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는요. 단수 취급되는 경우. 단수 취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A and B가 하나를 말할 때입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A and B가 어떤 하나를 말할 때, 하나의 명사를 말할 때, 하나를 말할 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헷갈리죠. 하나를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예시를 쓰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예시를 거의 비슷하게 써볼 테니까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a singer and a songwriter 이렇게 썼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 singer and
songwriter 이렇게 썼어요. songwriter 이렇게 썼어. 그럼 둘의 차이를 보자면 여기에 어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위에 거는 뭐냐면요. 가수 한 명과 작곡가 한 명이란 뜻이에요. 가수 한 명 그리고 작곡가 한 명.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 되는 거야. 근데 아래는 뭡니까?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유 같은 사람. 그러니까 가수이면서 동시에 작곡도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럼 이때는 뭡니까? 한 명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래 경우에는 뭡니까?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걸 주어로 쓰면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데 주어 쓰고 뒤에 뭐 어떻게 해? 뒤에 서술어 어떻게 해? 서술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고 복수에 맞는 동사겠죠. 당연히 are 쓰고 여기 is 쓰고. 아니 왜냐면 여기는 어가 각각 붙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따로라는 건데 아래 거는요 가수인 동시에 작곡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A and B 자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취급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자, 그 다음에 A and B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묻혀서 쓰겠습니다. A or B, 그 다음에 A or B, 그 다음에 A or B. 얘네들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에다가 스위치합니다. 그러니까 A가 단수냐 복수냐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B에 스위치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이제 등위 접속사의 가장 기본형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고요. 그럼 이제 등위 접속사의 좀 심화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책에 나와 있는 상관 접속사고요. 두 번째가 명령문과 연계된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명령문과 연계된 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3번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미안해. 동그라미 3번 안 쓰고 그냥 3번으로 쓸게요. 이번엔 뭐냐면요. 등위 접속사 심화라고 쓸게요. 심화라고 써서 첫 번째 명령문과 어울리는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중학교 2학년 어법 교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문 나오고 and 나오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먼저 보자면 앞에 명령문이 나왔으니까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시 쓰기 전에 요거 먼저 하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and 있죠. 이 and를 없애버리세요. and를 없애버리고 문장 맨 앞에 여기 명령문 앞에다가 if you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if you 동사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뭐 평범하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예시를 바로 보여줄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and 그러면 you 여기다 쓸게요. You will pass the test 이렇게 되겠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이거죠. 이게 명령문의 end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같은 말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얘를 날리고 요 앞에다가 뭘 써라? if you 쓰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령문의 or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여기다가 또만. 자, 이번에 명령문 나오고 이번에 or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은요. 뭐뭐 해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or라는 단어 자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는이잖아. 근데 or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있어요. 애초에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부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otherwise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otherwise. 근데 otherwise는요 부사예요. 부사. 얘는 부사. 근데 or는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쓰고 싶다면요 and otherwise라고 하면은 한 단어로 or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뭐 참고적인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간 명령문 or 다시 한번 보자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얘는 어떻게 바꿨으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를 날리고 if you를 썼었죠. 그렇죠? 요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의 똑같습니다. 날리고요. unless you를 써주면 돼요. unless you. 그래서 unless you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그 명령문 and나 or를 쓸 때 and나 or를 각각 지우고 if you나 unless you를 제가 쓰라고 했잖아. 그럼 주어를 무조건 you로 쓰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무조건 주어는 you입니다. 왜 그럴까?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예요? you잖아. 그래서 무조건 you를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hurry up.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late. 너는 늦을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날리고 요 앞에다가 unless you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unless라는 것 자체는 이제 if의 부정문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 you don't hurry up, you will be late.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해석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명령문의 and나 이런 애들은 사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에요. 보통 이거는 나와봤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좀 나오지 중3 때는 보통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짚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맞나?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맞나? 심하니까. 동그라미 3번이구나. 미안. 동그라미 3번. 자, 요번에는 이제 상관적 속사 볼 겁니다. 상관적 속사. 상관적 속사는 근데 사실 책에 대부분 다 있거든요. 책에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거의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을 쓰는 거겠지만 예문은 책에 있는 걸 쓸게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엑시 테스트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게요 상관적 속사. 상관적 속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쓸게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다가. 아까 제가 그 등위적 속사의 포인트 쓴 거 있잖아요. 걔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다? 병렬 구조이다. 그리고 스위치 중요하다. 라는 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상관적 속사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등위적 속사 어떤 녀석과 어떤 단어가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얘와 얘가 영혼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짝이 중요합니다. 짝꿍 짓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걸 테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both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and랑 짝이고 그 다음에 either 같은 경우는 or 짝이죠. either와 or 각각 앞에다가 스펠링 and만 붙여주면 neither가 되죠. neither. 자, 그 다음에 이제 and, or, nor 다 썼으니까 이제 but을 써야겠죠. 그래서 not A, but B.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죠. 자, 이렇게 5가지가 상관적 속사의 총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랑 동일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A와 B는 전부 다 병렬 구조입니다. 같은 품사끼리 온다는 거예요. 같은 품사끼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위치. 자, 스위치 먼저 보자면 아까 우리가 병렬 구조할 때랑 거의 흡사한데요. A and B 같은 경우는 복수 취급이지만 단수 취급이 될 수도 있었죠. 아까는요. 근데 보스가 붙으면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둘 다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복수 취급입니다. 항상 복수.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전부 다 B의 스위치.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핵심적인 건 다 했거든요. A, B 병렬 구조다. 그리고 스위치 방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짝 여기다 다 써놨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핵심을 다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애들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마지막 놈이겠죠. 나돌리 버들서. 그래서 요 놈만 좀 잠깐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B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as well as 요 놈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